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뉴스공장 1월 14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참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간 전략 부분들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번 주에 핵심 키워드,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도 얘기를 드렸고, 여기에 대한 변수 부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자체적으로 여러가지 뉴스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어차피 지금 종목 장세이고 실적 장세이기 때문에 약간의 각계전투, 어떻게 보면 약간의 소음이 될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종목군 전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케이스보다 1차적으로 이런 변수가 화요일 정도 특히 1차적으로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미국의 이제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최장기 셧다운에 대한 부담감 부분들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물론 금요일장에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큰 폭의 영향 부분들은 없었어요. 나스닥하고 S&P는 거의 약보합,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는 또 플러스권 하면서 약간 혼조세 부분들 보이면서 실적 장세가 시작되면서 기대감, 그리고 파월 연준 의장 FOMC 의사록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는데, 움직이려고 하는데 셧다운 부담감 부분들에 따라서 약간 관망세 부분도 있으면서 완충작용을 시키는 그런 역할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최장기 셧다운에 대한 부담, 그리고 주말에 금요일장 이후에 주말에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제2차 후보지가 지금 물망에 올랐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통상적으로 보면 북미 정상회담 전에도, 작년에도 한 달 전에 미리 진행이 되면서 약간 예비 신호 부분들이 좀 보냈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에서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는 북중 정상회담 부분들이 있으면 미국이 상당히 예민한 반응 부분들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 논평 자체도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것 같지만 물밑 작업 부분에 서로 의견 조율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서로 진행이 됐다라는 그런 흐름, 그런 느낌 부분들을 지울 수가 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북중 정상회담 부분들은 이제 정상 가시권 부분들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 부분들을 제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 드렸던 부분이, 트럼프가 내부적으로 좀 시끄러워요. 셧다운도 좀 상당히 시끄럽고, 계속 지금 그 트위터라든지 언론 공세 부분들 하는 거 보면 민주당 때문에 50억 달러 통과를 안 시켜주고, 뭔가 지금 공무원들 돈도 못 받고 다 민주당 탓이다.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장벽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아니다. 이번엔 강철로 세우겠다 하면서 얼음장도 났다가 전형적인 비즈니스맨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97년도에 IMF가 났을 때 회사들이 도산을 많이 했죠. 도산이 많이 했을 때 법원에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청산시키기 위해서 관리사장을 보냅니다. 약간 그런 느낌 부분들을 지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정치 지도자의 의미보다는 하나의 국가 부분들 비즈니스로 생각하고 뺄 때 빼고, 구조조정 부분 할 걸 하고, 아니면 근데 구조조정을 진행하려면 원래 내부의 반발 부분들이 많죠. 내부의 반발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구조조정 부분들을 잘 마무리하는 게 자기 자신의 소임이라는 그런 형태 부분들을 자주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런 스타일의 형태 부분들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비상사태 선포 당장은 안 하지만 의회에 달려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장벽 자체를 더 강화시키는 이런 부분하고, 여기 이제 또 그 스캔들 관련된 부분하고 푸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미국 자체적으로, 지금 미국은 중간선거 이후에 대선 레이스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선 레이스에서 누가 승기를 잡고 기성권을 잡느냐의 어떤 사파 싸움 부분들이 맹렬하게 진행되는 거고, 표출 수단인 셧다운이라는 내용에서 여론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특히 이제 트럼프하고 푸틴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반하는 내용이 또 뭐가 나오냐면,
주말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북한, 중국의 정상회담 관련된 뉴스 부분하고 무역 협상 관련된 고위급 회담 부분들은 나왔죠. 전에도 얘기 드렸던 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합니다. 내부가 시끄럽기 때문에 외부에서 뭔가 돌파구로 찾아가고 여론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형태 부분들에서 어떻게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 트럼프 입장에서는 보면 내부적으로 지금 시끄럽지만 앞으로도 아마 대선까지 이 푸틴과의 밀약설, 그 다음에 스캔들, 그 다음에 여기 그 장벽, 다카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민주당과 공화당하고 삽바싸움 부분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 반대 급부로 인해서 경제는 무조건 살려야 되는 부분들에 중국과의 무역 협상 부분들이 약간 오림부중 상태로 가면 이 부분이 퀘스천이 될 수가 있고, 북중 정상에서 비핵화 부분들을 잘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어떻게 보면 그 무역 협상 부분하고 북중 정상회담 비핵화 부분들을 잘못하게 될 경우에는 재선 레이스에 약간의 데미지 부분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죠. 왜? 그걸 이용해서 우리나라라든지 북한은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을 더 빠른 속도 부분들을 내려고 하는데 트럼프가 그렇게 또 호락호락 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기회 자체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남과 북한의 상당히 좋은 기회 부분들이 제공이 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 1조 달러인데 1조 달러를 전부 다 정부에서 발행하는 건 아니에요. 민간 쪽에 상당 부분이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서로 갑론을박 부분들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 전도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시리아 쪽에서 철군 관련된 부분들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에게도 분담금 올릴래 아니면 우리 미군 축소할까? 미군 축소하게 되면 너희도 무기 사야 될 텐데 나는 옵션 자체를 조만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전격 감축 가능성, 주한미군의 전격 감축 가능성이 북중 정상회담의 어떤 하나의 의제하고, 그 다음에 의제보다 트럼프가 원하던 방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리아 쪽에서 철군한 거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만 미국의 무기를 더 많이 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포석 부분들에서 트럼프는 협상맨입니다. 비즈니스맨이라는 부분들을 지울 수 없고, 주말에 이제 이방카 딸이죠. 딸인데 와튼스쿨 3위로 졸업한 수재입니다. 상당히 일각에서는 트럼프는 좀 굵직굵직한 포석 부분들하고 정말 디테일한 그 포석 부분들은 이방카가 딸 중에서는 그 자녀 중에서는 제일 잘한다는 그런 소문 부분들이 있어요. 욕 엄청 얻어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나라 그 총재 자체가 좀 갑작스럽게 미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퇴를 했죠. 익힌 부분들을 지울 수는 없어요. 아무튼 계속 시끄럽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나라하고 북한에게는 하나의 또 기회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다우지수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보합 부분들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가도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42달러까지 하락 부분이 나왔다가 지금 53달러, 5년 채굴 장비가 4개 정도 축소, 2주 연속 감소됐다는 내용으로 지금 53달러, WTI 기준으로 52에서 약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다시 급등하지는 않아요. 예전에 정도 75 간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에서 박스권 부분들이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파월 연준 의장하고 FMC 의사락에서 속도 부분들을 좀 완급 조절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여기에 맞는 경기지표가 12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0.1% 하락 부분들 나면서 월가의 예상 부합 부분 하면서 월가의 약간 룸 부분들을 제공을 해줬고,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GM이 양호한 실적 부분들, 전기차 관련된 부분하고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 50만 대 생산 관련된 부분, 그리고 2020년도부터 기가팩토리가 작동이 좀 되면서 아마도
테슬라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매각을 시도하지 않을까. 왜? 지금 테슬라도 어느 정도 정상궤도 갔죠. 근데 앨런 머스크는 하이퍼루프도 해야 되고 우주에 비행기도 보내야 되고 우주선도 해서 화성에 보내야 되고 할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아마 뭐 19년하고 20년 정도에 매각을 해가지고 그 대금으로 우주산업이라든지 다른 것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테슬라가 중국에 50만 대 정도 하면서 이제 게임 체인지가 완벽하게 돼버렸어요. 전기차 쪽으로의 어떻게 보면 플랫폼 부분을 만들었고 그 플랫폼 부분에서 다른 업체들까지 확산 부분들을 하면서 전기차, 내연기관 쪽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플랫폼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다라는 부분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M도 이런 실적 기대감으로 7% 정도 상승 부분을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알코아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주도 실적 부분 발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장 자체에서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 지난주에 이미 뭐 작게는 10에서 20% 이미 상승 부분들이 좀 시작이 좀 됐어요. 어떻게 보면 12월 달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전력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한국전력 28,000원부터 얘기를 드렸죠. 왜? 한국전력도 남북 경협의 수혜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형주군이 움직인다는 의미 부분도 중형주군들은 시차를 두고 왜? 그 전에 한번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다시 좀 숨고르기 부분하고 다시 지금 아난티부터 해가지고 계속 신고가 파동 부분들 진행하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 자체는 계속 확대가 되는 테마주가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남북 경협의 테마주, 수소주, 그 다음에 대형주들의 순환매 장세, 그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 강세 종목군들은 계속 우상향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면서 이번 주 1월 14일 월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이번 주에 장보고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 7호의 완료 청산 공지 부분들 들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1월 14일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